안녕하세요. 파산관절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이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면책의 일반적 이론, 면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면책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채무 자체가 소멸된다는 채무소멸설과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자연채무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통설 판례는 자연채무설입니다. 면책이라 하면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재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합니다. 면책된 채권을 피보전 채권을 하는 사행위 취소 청구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채무설의 입장에 서면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권자의 수령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인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파산 절차 진행 중, 파산 면책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새롭게 이행하겠다는 각서의 유효성에 대해서 그게 아마 교과서는 잘 안 나오지만 도산법 학회 세미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례, 일본 사례. 결국은 이제 무효라는 게 그때였던 그 취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 어려운 사람이 궁박한 상태에서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면책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게 이제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이 면책되면 권리가 상실되니까 재산권 침해다. 여러 가지 이제 논거를 댔겠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설이 이제 입장을 내놨고요. 그래서 이제 면책의 이념 근거는 갱생설과 특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전설은 뭐냐면 특혜, 파산 채무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조한 채무자에 대한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 특혜, 일종의 특혜다, 특전이다. 이게 이제 특전설이고, 갱생설은 이 채무자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갱생,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삶. 갱생이라는 게 이제 갱생설입니다. 갱생설의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봅니다. 파산면책을. 그래서 현행법은 면책 불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면책을, 이게 기속재량입니다.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데 면책을 안 해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재량면책도 564조 2항에 재량면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찍은 게 있습니다. 재량면책. 그래서 갱생설에 입각하여 실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관제인한테 조사를 명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기간 내에 면책까지, 그게 서울회생법원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빠른 거는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는 대부분 면책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늘어나는 사람은 그 개별, 이런 분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30명은 제가 단언컨대 6개월 이내에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을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털어봐야. 근데 여기서 이제 30%, 40%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안 돼서 속행되는 사건입니다. 플러스 2달. 한 번 속행될 때마다 2달씩 지나죠.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만 송달 때문에 면책이 늦어지는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40%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환가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소송 사유가 있어서 부인 소송이라든가 채권자 취소송을 수개를 해서 관제인이 수행해 나가거나 땅을, 부동산을 매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이 있어서 소송을 수행하거나 부인 소송이죠. 아니면 그 조사를 위해서 뺀질뺀질하게 법원에만 싹 나타나고 관제인한테는 연락을 끊고 뺀질거리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각 기수별로.
판사한테 가서는 그냥 뭐 응? 관제인 사무실에서 뭔가 하면은 연락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자료도 안 내놓고 그냥 막무가내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사실 다루기 어렵죠. 그냥 면책 불허가 사유로 모가지를 딱 치려고 해도 뺀질뺀질 거리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명확하게 근거를 잘 놔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면책 신청 제도가 있어요.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 1개월 이후에 1개월 이내 면책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를 간주 면책 신청이라고 합니다. 구파산법은 2006년 4월 1일 전에 시행되던 파산법을 말합니다. 그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파산 신청과 별도로 면책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뭐 법을 잘 몰라서 기간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새로 도입한 거죠. 바꾼 게 아니라. 간주 면책 신청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간주 면책 신청이 적용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뒤에 이제 제도의 파산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도의 파산 신청이 나온 거죠. 불락취기 신에서. 여기서는 자, 제도의 파산 신청은 뭐냐면 제도의 파산 신청은 제가 유튜브를 독립된 재생 목록에 따로 모아놨으니까 거기 가서 아주 여러가지 동영상을 찍어놨죠. 불락취기 신. 유형이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 신청 기간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이 구파산법 사건이고요. 이 앞에는 채권자 파산이죠. 두 번째는 면책 절차 중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 신청을 취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죠. 관제인 조사가 부담을 느껴서 뭔가 은닉된 게 발견돼서 재산을 어떤 환수당할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취하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면책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남용으로. 네 번째,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기각된 경우는 이제 출석을 잘 안 하는 경우는 이제 기각시킵니다. 판사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죠. 5번째는 면책 허가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채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채무자들을. 제도의 파산 신청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설이 대립되는데 대법원은 제도의 파산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있죠. 여러가지 이제 뭐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은 판례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불락취기 신에서 1. 신이죠. 신청기간 경과 후에. 그 다음에 기가 있고 불이 있죠. 불기신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아직. 근데 다만 실무상은 이 5가지에서 대부분 이제 그동안 허용 안 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사실상 또 허용을 선고를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반드시 뭐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작년에 2020년 4월에 서울해생범 항구심 재판부에서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면서 파산 절차의 남용이 아닌 한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허용한다는 취지로 1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회생범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서울회생법원. 네이버를 치고요. 서울회생법원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법원 소식 중요 재판서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개인 파산. 제도의 파산 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 항고를 인용한 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라 467.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양이 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고 거의 뭐 논문 수준이에요. 판결이 상당히 뭐 잘된 판결이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 받아서 유심히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한테도 상담도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 서울회생법원 그 판결이 한 줄기 빛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두면서 한번 잘 그 해당 사안이 남용 사례인지 아닌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는 뭐가 필요한지 잘 의논을 해서 한번 다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죠. 한번 상담도 잘 받아보고요. 해당 지역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서 그러면 제도입 파산이 지금 이제 뭐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인권과 면책 불허가 사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